자,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내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보험은 잘 들어져 있나?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설계사분을 만나가지고, 너 보험 한번 점검을 받아봐라. 뭐 빠진 게 있을 거다. 요즘 새로 나온 특약도 많다. 좋은 특약이 많으니 기존에 안 좋은 특약들은 좀 바꿔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리모델링이 되는 특약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허혈성 심장질환 분류표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 등입니다. 자, 보통 기존에 옛날에 보험 드신 분들은 요게 많아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가 많은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바꾸게 되면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성 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이 세 가지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급성심근경색은 우리가 보험은 통계가 중요하잖아요. 통계에 의해서 심장병 환자의 12%밖에 안 되는데 허혈성 심장질환을 하면 100% 거의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죠. 여기 부정맥이 빠졌어요. 그래서 부정맥 진단비가 준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위에 링크를 여기 보시면은 뜰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우리는 리모델링을 허혈성 심장질환 분류표에 의해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을 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나요? 우리가 통계라고 했잖아요. 요 2011년부터 2015년인데 지금 더 늘어났을 거예요. 68.2%, 68%, 68%, 68.2%, 68.4% 협심증 환자가 엄청 늘어난다는 거예요. 급성심근경색은 10%, 만성허혈심장병이 20%예요. 즉, 요 두 개가 거의 뭐 88% 정도라고 보면 되죠. 거의 90%에 육박해요. 나머지는 거의 볼 거 없죠. 이게 90%니까 이것을 보상해주는 게 I20, I25 이 질병 코드를 보상해주는 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다. 그러니까 가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회사에서 파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똑같느냐? 원래는 똑같았어요. 원래는 똑같았는데 이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분은 승자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느냐? 저도 약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회사에서 파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보장 특별 약관을 보시면은 우리가 질병 코드 보상해준다 이것만 보면은 하수예요. 보험은 뭐라 그랬죠? 정의 및 진단, 요 밑에 깨알 같은 글씨 이런 거 잘 봐야 돼요. 보험금 지급 세부 내역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간상동맥 뭐 검사들 쭉 상기질환 쭉 있어요. 쭉 보는데 이거 볼 거 없고 상기질환 진단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이것만 외우세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한다. 객관적인 이상 소견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보세요. 밑에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심장 초음파 똑같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요 앞에는 뭐예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이 있어야 되고, 이 약관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기초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다른 회사 또 하나 더 들고 와볼게요. 다른 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죠. 심장 초음파 꾹 중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근데 앞에 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이죠. 이 회사는요, 다른 회사들은 기초로 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 그러면 저 회사는 왜 바꿨을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바꿨는지 한번 이유를 봅시다. 자, 우리의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협심증을 보상받기 위해서예요. 협심증이 50% 이상 제일 많으니까. 급성심근경색은 협심증을 보상 안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넣는 거예요. 자, 그럼 협심증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안정형 협심증, 불안정형 협심증, 그리고 이형 협심증, 이게 변형 협심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뭐 불안정형 협심증은 흉통 발생이 일반적인 경우에 벗어나 신체의 힘든 활동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고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뭐 가장 위험하다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볼 건 뭐냐면은 안정형 협심증, 이걸 핵심 포인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형 협심증이 뭔지 보험은 질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질병 통계 두 개만 알면 90% 먹고 가는 거예요. 자, 가슴 조임증이라고 하죠. 협심증,
그래서 영어는 안 읽겠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이 워낙 좋기 때문에 딱 들으면 저분이 미국에서 살다 오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읽어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전가슴조인증이라고 하죠. 요 안정이라는 말은 안전가슴조인증이 협심증이죠. 안정협심증 경우에는 압박감을 느끼며 불쾌감, 불안감을 동반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3분에서 5분이면 소실되고 지속시간이 짧고 문진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들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진찰 소견. 이게 안정협심증이고 이 안정협심증의 진찰 소견은 어떻게 되냐. 마지막 게 중요합니다. 앞에 것도 뭐 읽으시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크게 볼 건 없고 마지막 요게 보험에 관련돼서는 핵심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점은 발작할 때 3분에서 5분이라고 했죠. 3분에서 5분 굉장히 짧습니다. 3분에서 5분 발작 시에는 의학적 소견이 부족해. 의학적 소견이 부족해. 특이적인 의학적 기초로 한다는 건 그래도 조금 부족해도 내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데 객관적인 이상 소견일 경우에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이 부족하다 있다고 해도 확정 진단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점 확정 진단도 어렵기도 한데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면 기초는 그나마 괜찮은데 객관적인 이상 소견이 있어야만 진단을 해준다. 한 번 더 약관을 볼까요?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약관은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이상 소견. 그죠? 근데 이 약관은요. 보면은 나머지 검사들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초로 하여야 한다. 차이가 나요. 아하! 이것 때문에 객관적인 이상 소견에 약관이 나왔구나. 이 회사가 머리 잘 썼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 안정협심증 때문에 이 안정협심증을 방어를 하기에는 코드를 바꾸면은 우리가 너무 안 좋아 보이니까 요 밑에 문구를 바꾸면은 이게 안정협심증 방어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위성 심장질환을 가입할 때는 과거에는 모든 회사가 똑같았어요. 근데 이번에 바뀌게 되었으니까 허위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어떤 회사를 가입하더라도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심장을 지키기에는 특정 저런 약관을 가진 회사는 빼주고 그나마 기초로 한다는 회사를 선택해야지만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 회사는 어디고 이 회사는 어딘지 궁금하실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밑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은 따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똑같지 않다 이제는. 그래서 저 약간의 세부 내용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유리한 회사를 선택하셔야 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알고 통계를 알면은 우리가 보험이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험은 질병 통계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서 똑같이 나는 잘 가입했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하시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